공간 맛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네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쑥스럽나요? 청취자분들이 또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죠. 저는 뭐 그냥 직장인이고요. 예, 지금 예, 하는 일은 직장인인데 AI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예. 거기서 주로 그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음성을 음,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 예, 예.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음, 나를 돌아보는 거, 음. 그리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요즘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예. AI, 예, 비폭력 대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저와의 연결고리도 많이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에서 또 저를 만나시기도 좀 하셨죠? 그 그렇죠. 안에서 네. 연결되는 지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저와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들이 좀 있으실까요? 선생님이랑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죠. 음,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해가 좀 가서 쌓여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 비폭력 대화를 이제 접하고 배울 때 제가 사실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화센터에서 하는 그 연습 모임에 제가 이제 자주 참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하시는 연습 모임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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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토요일 오전에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예. 선생님 진행하시는 그 연습 모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공감과 힐링,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죠. 함께 배우고 수단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과 얘기하셨던 AI로 또 치매 노인을 돌보는 직업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짬짬이 여행을 즐기시고 여행 코스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선생님에게 여행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하는 말로 저 세상에서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한 80년 살다가 가는 건데, 사실 여행은 그 기간만 짧을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지 간에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여행인데, 그게 바로, 우리 삶과 같은 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과 우리의 삶은 동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네,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나를 돌보고 또 나의 안전을 돌보는 부분으로 또 만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행도 많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풀리고 나서 여행의 발걸음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다만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이전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됐느냐, 뭐 이렇게 음.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음. 여행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음.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제가 공교롭게도 한 달 전쯤에 회사가 이제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예. 출퇴근 시간이 이제 짧아졌어요. 예전보다 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한 30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 뭐 과정에
되돌아보면 기본적으로 1시간의 출퇴근 시간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런데 되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죠. 그런데 아침에 집을 딱 나와서 공기를 딱 쐬는 순간에 그 공기의 느낌이 사실 어제의 공기의 느낌과 오늘의 공기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예예. 그리고 바깥에 제가 지하철 타러 갈 때, 그때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어제의 사람들과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분명히. 예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좀 일하러 가는 그 1시간 동안도 저는 그것이 충분히 저에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새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실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고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을 좀 벗어나서 좀 리프레시 하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여행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집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360을 항상 다르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리프레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사실 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 자체가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내어서 자유로움을 또 휴식을 원하는 여행도 있지만 일상에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롭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여행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르지 않다. 그 말씀 저에게 되게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요즘 일상에서 여행하고 계시는 코스들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예.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가 사실 다 다른 코스거든요, 저한테는. 예예. 네, 다른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서촌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예를 인사동 들면 쪽에서 가깝죠? 그렇죠. 인사동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그 사무실도 공교롭게도 인사동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그다음에 저희 직장, 그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돌아다니는 동네가 저희 동네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여행을 많이 오시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주말마다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마다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직 나라 바깥으로 못 나갔지만 예. 국내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좀 우리나라 지자체가 200개가 넘잖아요. 200개가 예. 넘는데 그중에 이제 도시에 이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들,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뭐 부산의 구 이런 데 빼고 그러니까 예. 고농 지역의 군들 중에서 좀 사람들이 여기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군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런 군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냥 다니고 있어요. 예예. 네, 그러면 가보면은 거기는 오히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때가 덜 묻어 있거든요. 음음. 때가 덜 묻어 있고 예. 그리고 멋들어진 풍경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인스타에 나올 만한 그런 맛집들은 없어요. 찾기가 힘들죠. 예. 하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왠지 더 정감이 가죠. 예, 편안하고 덜 상업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더 유명한 곳에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 상업화돼 있고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스라고 한다면 제가 가는 코스라고 한다면 제가 뭐 특정하게 간다기보다도 일단 제가 사는 곳 동네가 이제 1차적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살았는데 굉장히 일단 뭐 새롭고 좋고요. 저희 동네가.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런 좀 덜 때가 묻은 곳으로 다닌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여행일 수 있지만 예. 음. 오히려 상업적이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일상의 공간들도 충분히 예 여행지이다. 늘 여행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순례자, 방랑자 이런 부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방랑자, 뭐 영화에 보면 베가번드 뭐 이런 말도 멋들어진 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 혼자 그런 데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내가 여행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뭐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꼭 뭐 어떤 장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음음음음. 내가 뭐 어디 유명한 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예예. 다만 집을 떠나면 나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음.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차이들, 그 음. 차이들을 내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음. 요런 관점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과 저 사이의 어떤 대화 같은 거, 내면의 대화, 그거를 통해서 그 여행의 어떤 즐거움을 마음속으로 뭐 느낀다고 그럴까? 만끽한다고 할까? 뭐 그러니까 차이와 틈새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여행지가 될 수 네,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히 여행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린 친구들이랑 또 산책, 여행 같이 다니시기도 하셨었는데요. 혼자 다니는 거하고 혼자 발견하는 것하고 또 여럿이 또 함께 걸어가고 여행지를 찾아가면서 또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은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선생님께 다가오시는지요? 다르죠. 음. 다르죠. 이제 혼자,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학생 때는 혼자 많이 다녔어요. 배낭을 예예. 둘러매고 많이 다녔고, 심지어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를 두고 저 혼자 다녔어요. 와. 네. 예. 정말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고맙죠. 저를 이해해 음. 줬기 때문에, 저를 이제 혼자 갈 수 있도록 이제 내버려 둔 거죠. 동의를 해줬고. 물론 대신에 지금 저희 아내가 혼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내년서부터는 1년에 2번씩 혼자 다녀보겠다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좋다고. 음음. 왜냐하면은 그 혼자 다닐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100% 저와 그 여행지와 저와의 대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영화를 보러 갈 때 예. 혼자 가서 보는 영화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아니면 애인이랑 같이 가서 보는 음음음. 영화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예. 네. 혼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안에 영화가 주는 스토리와 메시지 충분히 저 안에 온전히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친구랑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 친구와 대화하는, 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있는 예예. 것 같아요. 저 영화 뭐 재밌었어? 뭐라든가, 음. 저 뭐 주인공 어땠어? 뭐 이 스토리가 뭐 그럴듯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를 통해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예.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이 예. 이루어지죠. 그 영화를 매개로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더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행을 이제 혼자 가게 되면은 그 여행지와 나 사이의 어떤 1대1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생님과 같이 제가 이제 MVC 기린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그 여행지를 매개로 해서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 사이의 어떤 공감이랄까?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 하는 말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예예. 그 같은 그 여행지 안에 서로 느끼고 공감하고 또 대화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친밀감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흠뻑 느낄 수가 있죠. 서로 같은 곳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 얻게 예. 되는 것들. 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음. 것과 두 사람 이상이 여행하는 거. 예 네. 맞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나와의 깊은 연결들, 대화를 좀 시작하게 되고요. 여럿이 함께 가면 우리가 연결이 되면서 친밀함,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찾아진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고정의 틀을 좀 바꾸어 버리면 그 부분들이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곳이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이날이 여행지가 될 수 있다. 예. 깊은 울림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 아,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 여행지로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내느라 바쁘셔서 그 여유를 좀 느끼시지 못하는 이웃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의 한마디가 있다면 좀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직업으로서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기로 했었고, 예예. 그리고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어떤 뭐 성과들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저한테 여행 말고 취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여행이 일단 취미인데요. 예. 요즘엔 다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예예. 저의 취미는 뭐냐면 여행 계획을 짜는 게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예. 여행 정말 계획을 짜는 게 많이 취미다. 하시군요. 예. 그래서 그 여행은 계획 짜는 것이 절반이고, 음. 그다음에 그 계획
계획을 짜고 나서 실제로 현지에 가서 그 체험하는 것이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을 짜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예. 기대감 같은 거,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어떤 걸 체험을 해야 될지, 거기서 어떤 경험들을 쌓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그냥 그러니까 무계획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여행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떨 때 그렇게 감이 저는 70% 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30%는 정말 통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 어떤 경우에는 100%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행은 여행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게 굉장히 그 어떤 활기 같은 걸 예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일상이 좀 예. 고단할 때 요즘에는 인터넷에 지도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글도 그렇고 예.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만약에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지도를 펴놓고서 지역의 지도를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예. 예를 들어서 런던이다. 라고 하면 런던의 도시가 보이고 런던의 도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해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들었던 유명한 곳들이 거기 막 보여요. 예예. 보이고 또 요즘엔 또 거기 지도에 관련된 사진들도 다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 내가 꿈꿔왔던 곳들을 그 지도를 통해서 보고 또 거기서 이렇게 그걸 갖다 포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도의 기능을 이용해서.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동선도 짜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숙소라든가 맛집들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보면 두세 시간 가는 거 금방 가버려요. 예예.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저장까지 이렇게 해두는 거죠. 해두면 그게 간혹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음. 내가 런던에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찍어놨는데 또 그걸 열어보게 되거든요. 예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볼 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여행에 대한 꿈들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예예. 네, 그거를 한 서너 차례 하다가 보면 실제로 그걸 하게 됩니다. 예약도 하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고단할 때 지도를 펴놓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실제로 한번 포인팅을 해보자, 찍어보자, 동선을 예예예. 만들어보자. 그러면 단 몇 시간 동안 굉장히 행복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그것이 전 취미가 돼버린 거죠. 선생님이랑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미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행을 준비하는 그 설레임이 여러 번 찍히다 보면 간절함 그리고 또 여행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멀리 떠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 날들이 이미 여행이다. 뭐 여러 가지 제게는 따뜻함 감동도 찾아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나세요. 머릿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 지금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예. 나가시면 공기가 달라짐을 느껴요. 집 뒤가 인왕산인데 인왕산 제가 예예. 늘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인왕산에 그 올라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로 좀 다녀보기도 하거든요. 예예. 잠깐 동안 길이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약간의 모험 도전도 하면서 그러다 음음. 보면 결국은 길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가본다. 음. 그것이 여행이다. 예. 예. 와. 마지막 이야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문을 좀 열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행의 시작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여행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또 이렇게 발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음. 나름 재미있고 또 저한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각을 바꾸면 지금의 일상이 여행지가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당신의 여행이 시작됩니다.